월드컵 소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마무리한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차례로 귀국했습니다. 자, 주장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이재성 선수, 김승규 선수, 자, 대표팀 고참 선수들이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굉장히 이른 새벽 시간이었는데 현장에서 한 50여 명의 팬들이 모여서 선수들에게 환호를 보냈다고 하던데 우리 안진용 기자님, 어제 저희가 봤던 홍명보 감독의 귀국 영상과 오늘 손흥민 선수 등 이 선수단의 귀국 영상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네, 불과 하루 차이 같은 곳. 게다가 성적표도 같았지만 반응만큼은 달랐습니다.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목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죠. 근데 어제 홍명보 감독은 그런 행동과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즉 성적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없지만 적어도 그거를 수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히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앞서 SNS를 통해서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었고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표정과 그의 언행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또 이제 미안함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이재성 선수들 좀 비교적 고참급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쳐줬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는 고개 숙이지 마라였습니다. 아무래도 1승 2패의 초라한 성적표로 결국은 32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게 결코 너희 선수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목례를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대표팀의 진짜 캡틴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또다시 들게 된 겁니다. 이번 축구 대표팀의 귀국은 과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매번 공항에서 진행을 하던 귀국 행사도 없었고 선수들도 모두 따로따로 들어오면서 쪼개기 귀국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제 영상도 한번 봐야겠죠. 새벽부터 공항에 나간 축구 팬들. 과거엔 선수들을 향해서 엿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분노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홍명보 감독, 어제 귀국 현장 함께 보시죠. 한국 선수들 화이팅!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올림픽까지 가려고. 서려고 고개 숙이지 마. 잘했어. 잘하네. 수고하셨어요. 형님 화이팅!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마마공전 페인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분석 드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쉬우신 점 없으셨나요? 굉장히 다릅니다. 고개조차 숙이지 않은 홍명보 감독과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 양재인 변호사님, 어떤 사과에도 그러니까 정석 같은 사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사과는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명보 전 감독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성과를 떠나서 본인이 어떠한 이런 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 사과의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이 선수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아니면 뭐 수고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조차 없이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고 질문도 받지 않고 떠난 기자회견장의 모습이라든지 귀국을 하는 데에 이 손에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딱 넣고 그냥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과 대조돼서 우리 캡틴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이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팬들을 향해서 그래도 죄송하다. 그리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입장을 밝힌 만큼 그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팬들이 오히려 더 격려를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사과만 했더라면 지금같이 이 비판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축구계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의 태도가 이번 사태를 더욱 키워가고 있다. 이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가 스스로 매를 버는 것 같아요. 일본이 브라질한테 졌잖아요. 근데 모리스 감독이 일본 팬들이 가장 많은 데 가서 부동자설에서 90도 인사를 했어요. 고맙다고요. 근데 우리는 졌어요. 국민의 이런 지금 분노한 것을 아는 행정가라면 정문계장과 같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엿이 날라들든 말든 전부 도열해서 국민에게 정말로 고개를 숙여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했었어야죠. 한국 대표팀은 지금 기획하는데 3백 시스템을 가동한 거죠.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니까 엿이 날라오든 뭐가 하면 캐칭하라고 했나요? 국민들이 화나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조커를 해서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 모리아스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90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독의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반성하며 사과를 한 일본 팀 대표, 팀 감독. 홍명보 감독 주머니에 손 넣고 퇴장한 모습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김영우 의원님, 근데 이런 논란이 있으면 항상 정말 일각에서는 동정론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을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런 여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늘 온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프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정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지고 나서의 감독으로서 보여지는 어떤 자세나 태도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캡틴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손흥민 선수가 쓴 그 페북입니까? 그 긴 글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입도 되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제 저도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어릴 때도 이제 선수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아마 길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은 좀 감정도 많이 올라와 있고 격한 그 감정에 좀 휩싸이기 쉽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일본처럼 축구 협회를 개조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가대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 제도적인 방안을 잘 찾는 아마 그런 노력이 이제 계속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홍명보 전 감독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격앙돼 있는 이 감정이 왜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뭐 글이라도 쓰든지 뭐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좀 풀어드리는 게 그래도 감독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비교되는 이유, 홍명보 감독과 비교되는 이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심 때문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자, 아쉬운 결과에 눈물을 보이고 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캡틴의 바로 이런 자세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님, 제 인생에 언제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서 인사 한 번만 10초만 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도 잠깐 운동을 했던 한 사람이고요. 그냥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 다 위로받고 다 선물이었을 거예요. 좀만 잘 견뎌주시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선생님. 머리까지 와주셨는데 네. 좋은 결과 못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네,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곽윤기 선수의 영상 한번 봤는데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올린 그 사과글이요. 사과문을 보고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영 기자님, 보니까 영국 BBC에서도 이 사과문에 주목하면서 대서특필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손흥민이 한국 팬들에게 사과하면서 비난보다 응원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본인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선수들을 향해서 응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른의 품격, 진정한 캡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응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성과라면 성과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더 뛰겠다, 팬들이 원한다면 나는 더 뛰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앞서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차원에서라도 혹시라도 마지막 월드컵, 라스트 댄스가 아니냐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나는 누군가 불러주면 끝까지 뛰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거죠. BBC는 오히려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마음을 다지고 각오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고요. 한간에서는
외신에서 실제로 한국민이 다소 감정적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도도 외신에서 있었고요. 그런 말을 쓰던가요?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한국이 우승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32강, 16강, 즉 1등이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스 감독에 대해서는 칭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진정으로 박수를 쳐주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한국민이 과연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축구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우리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한국 축구는 일본보다 몇 수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이 훨씬 더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화를 낸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맞닥뜨렸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궁금하고 묻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답변하지 않았고 남아공전이 끝나고 나선 자신도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지 대중들이 감정적으로 이것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 절대 이런 평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외신 기자가 꼭 안준용 기자님의 이 분석을 잘 들어서 후속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